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6월 12일은 젠라시, 러시아 연방의 독립을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선조의 위협과 군사적 승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강대하게 만든 피터 대제의 업적에 빗대 군사적 승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단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에 국민이 하나로 뭉치자는 호소였습니다. 모스크바 시내에는 러시아의 날을 경축하는 각종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Мы вместе, 우리는 함께라는 문구로 러시아의 단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시기 붉은 군대 복장을 하고 나온 이들이 거리에서 조국을 지킨 선조 세대의 애국심을 기리자는 취지의 행사도 열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버린 나라입니다. 하지만 소련 시기 나치 독일을 물리친 애국의 유산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군사 테마파크 애국공원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들이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분위기가 좀 생경할 수는 있어도 러시아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전쟁광이라 이런 이벤트에 사람이 몰리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가 저격총을 들어 조준해 보기도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어릴 때부터 군사 문화에 익숙합니다. 일본과 서구 매체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애국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애국 교육은 주로 국기와 국가 사랑하기, 그리고 특수 군사작전의 밈, 지를 홍보하는 것들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언어 구사에서 단결과 애국, 선조, 세대, 조국 같은 단어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응원한 기상이 넘치는 국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스테디움에서 올림픽팀, 유명 가수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국가를 부르는 그의 모습은 꽤 인상적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가 울려 퍼질 때면 늘 만감이 교차하는 듯합니다. 2014년 몽골 국빈 방문 시에는 공식 행사장에서 러시아 국가가 연주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국가만 들어도 눈시울을 붉히며 숙연해지는 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구 매체들은 푸틴 대통령이 역사 교육에서 자신의 관점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원래 하나의 나라였다든지, 나토와 우크라이나 나치가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강탈하고 있다든지 하는 서술이 거짓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인지는 역사적 영역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에서 간담회를 열었을 때 돈바스 지역 출신 소녀의 발언까지도 일본 매체는 꼬투리를 잡습니다. 이 소녀는 나는 돈바스의 딸, 신성하고 영웅적인 루간스크 대지의 딸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러시아인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철저한 사상교육의 산물이라는 식으로 일본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소녀에 대해 루간스크 공화국을 포함한 돈바스 지역의 비극이 오랫동안 지속돼 이를 종식시키려는 게 특수 군사작전의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민스크 협정을 어기고 러시아계가 거주하는 돈바스 지역에서 8년 동안 집요하게 제노사이드를 자행했습니다. 희생자 수가 1만 4천 명에 달합니다. 돈바스 지역은 원래 러시아 땅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민족 국가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계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했지만 2등 국민으로 취급하고 씨를 말리려 시도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먼저 공격한 것은 러시아가 맞지만 아무 이유 없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공한 게 아닙니다. 마리오폴에서는 대형 러시아 3세기를 들고 러시아의 날을 경축했습니다. 러시아 3세기는 네덜란드 국기에서 착안한 겁니다. 일찍이 뾰트르 대제가 조선수를 습득하기 위해 갔었던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러시아의 날, 그리고 백야를 맞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풍경입니다. 제재를 당하고 있는 나라 사람들 치고는 자유분방하고 구김살 하나 없습니다.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공산당은 있지만 영향력이 별로 없는 야당입니다. 집권 여당은 푸틴 대통령이 하나 된 러시아 당입니다. 공산당이 야당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과거 소련시대 향수를 가진 사람들도 엄연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실업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시달리는 서구 국가 국민들과는 확연히 다른 여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마스크도 벗어버리고 방역을 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체제를 전복하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철저히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로 가치관만 다소 보수적일 뿐입니다. 철의 장막 붕괴의 상징이었던 맥도날드가 모스크바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노란색 M자 로고와 브랜드명도 바꿨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구스나 이토치카입니다. 직역하면 맛있다. 그리고 점입니다. 토치카는 군대 엄폐 진지를 의미하는 바로 그 토치카입니다. 원 의미가 점이니까 군대 용어로는 거점이란 뜻입니다. 맛있다 땡, 즉 맛있으면 그만이다 라고 보통 의역을 합니다. 맥도날드가 아니면 어때? 맛있으면 되지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영어로는 just tasty 쯤으로 번역됩니다. 로고는 점 하나와 두 개 사선인데 햄버거 하나와 두 개 프렌치 프라이를 형상화했습니다. 러시아 미디어들은 대부분의 메뉴는 명칭만 조금 바뀔 뿐 종전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로 출발한 구스나 이토치카의 플래그십 점포는 1990년 문을 연 맥도날드 모스크바 1호점입니다. 맥도날드 본사는 러시아 사업을 정리하면서 그 라이센스를 기존 러시아 측 파트너였던 알렉산드르 고보르라는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새 오너는 향후 2달 동안 러시아 전역의 점포들을 오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점포 수도 기존의 850개에서 1000개로 늘린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철수한 기업들은 모두 제발로 나간 겁니다. 러시아가 적성국 기업이라고 쫓아낸 게 아닙니다. 러시아는 중공처럼 관공서에서 괴롭히고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해서 외국 기업을 내쫓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공과 러시아는 같은 나라다. 이런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중공은 공산주의지만 러시아는 정상적인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미국 서방과 서로 제재를 하면서 싸우고 있지만 기업들에 대해서는 개방적입니다. 기업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는 겁니다. 러시아 정부도 외국 기업을 신경 써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현재 러시아에 남아있거나 전쟁이 끝난 뒤 복귀할 계획이 있는 외국 기업들을 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재에 따른 엄청난 압박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절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러시아에 잔류하고 있는 외국 기업인에 대해 극도의 존경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속한 시일 안에 돌아오겠다고 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 주 열릴 25회 피터스버그 국제경제포럼을 앞두고 나온 겁니다. 그는 피터스버그 경제포럼 참석자가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러시아 사업을 꺼려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정치적 압박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별 정부, EU, 미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관계를 단절하라는 지령 때문에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할 수 없이 상황 호전을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최근 러시아는 복귀하는 기업을 환영할 것이며 러시아 철수 결정을 내린 기업들은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떠나는 기업은 그 공백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메워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려면 그 비용이 클 것이라고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적성국이 아닙니다.
세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양분되어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중국과 가까워졌다고 해서 이데올로기적 시각으로 볼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을 싫어한다고 중국과 가까운 나라를 적대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국가 간에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이익을 공유하고 어려울 때 지원해주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우군도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익만 있을 뿐입니다. 또 이제는 군사 동맹 이상으로 자원, 에너지, 식량 동맹이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